이 시그널은 분명히 먹는 이야기인데 정치평론이에요. 정재훈 약사 오셨고요. 거의 시사평론가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치인을 정확히 비평하려면 국내에 정재훈 약사만 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위험할 수 있어요. 명태균 씨는 지금 다른 건 다 무죄가 되고 황금폰 숨긴 것만 유죄가 되셨거든요. 딸을 황금이라고 부르죠. 맨날 황금이 분유 사줄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돈이 없어서 멸균하지 않은 우유를 황금이한테 사줬다. 그럼 멸균하지 않은 우유를 아기가 먹으면 위험합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 미국에 실제로 어떤 아기들은 매우 위험한 우유를 먹게 되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해보죠. 우리 지난번 그 정재훈 역사 시간에도 얘기하면서 그 반발하시는 분들이 댓글 덜어 남겨주셨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원시시대에 먹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애호하시는 분들은 생우유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 개념을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네. 뭡니까? 생우유가 원래 사실 정확한 말은 생우유라는 거는 네. 살균을 안 한 우유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생우유라고 하는 거하고 살균을 안 한 우유라고 하는 거는 뉘앙스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엄청 생우유는 네. 좋은 것 같잖아요. 생우유 좋은 것 같죠. 생맥주 같고. 네. 영어권에서는 이제 그걸 로밀크라고 그러는데 네. 원래 이제 어떤 그런 그 식품하고 관련된 위생이나 식품 안전에 대한 걸 얘기를 할 때는 네. 살균이 안 됐다 그래서 unpasteurized milk거든요. 그러니까 비살균 우유예요. 패스처라이즈가 이제 네. 저 우유를 살균하는 데 쓰는 전용 공법 뭐 저온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뭐 이게 그 이름으로 네. 우유가 나와가지고 막 또 파스텔 우유. 네, 그렇죠. 떠들썩했었잖아요 한때. 근데 이제 이게 살균법을 파스테르가 이제 발명한 그런 가열 살균법이기 때문에 네.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파스테르 가열 살균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이제 그 네. 비살균 우유가 생우유인데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예. 이게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이유는요. 아, 그래요. 그거부터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이유는 사실 결정적인 계기는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 네. 왜죠? 원래는요. 이제 우리가 오늘 식품에 대한 걸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식품을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먹고 싶다. 네. 그다음 자연 그대로의 뭔가를 먹어야 그게 몸에도 좋다라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뭐 전 세계에 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서구 국가들에서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네.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면 원래는요 네. 보수가 아닙니다. 맞아요. 네.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 네. 원래 극우가 드시거든요. 요즘 생우유를. 이게 진짜 혼란스러운 거예요. 옛날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거 마시는 분들은 네. 말하자면 뭐 옛날에 히피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되게 리버럴한 분들이 이걸 마시거든요. 그 정치를 해도 녹색당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봐도 사실은 이쪽을 미는 분들은 뭐냐면 나는 누가 나한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싫고 성향 자체가 되게 좀 이렇게 그런 리버럴한 이런 분들.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치면 당연히 그분들이 좌파 우파로 치면 좌파고 네. 네. 개방적인 이런 분들인데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 섞였어요. 이상한 회전. 네. 네. 그때 완전히 꼬였습니다. 변이제 넘어오듯 하는 어떤 네.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 이제 네. 백신을 맞자는 쪽이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제 민주당을 네. 비롯한 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맞지 말자는 쪽이 보수 우파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섞인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되게 많이 다루게 될 심지어 이제 유색인종 트럼프 지지자도 그때 부쩍 늘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맞아요. 60, 70년대의 흑인 커뮤니티는 공산주의 그리고 자연치료 이런 두 가지 코드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 자연치료를 믿는 분들이 백인들이 뭔가 이상한 걸 넣어서 퍼뜨린다면서 백신 부정하는 분들 되게 많았고 맞아요. 그분들 중 상당수가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죠.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변화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게 대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원래, 왜냐 원래는 뭐 제약회사, 식품회사 이런 쪽이랑 뭔가 좀 결탁이 돼 있고 그럴 것 뭔가 같은데. 그럴 것 같은 건 다 보수주의자들이잖아요. 네. 원래는. 그리고 이제 좀 반대로 리버럴한 쪽은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런 쪽인데 이게 네. 이제 코로나19 때 바뀌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원래 민주당 쪽에 있었던 분들이 네. 다 그 흐름에 따라서 다 백신 맞고 이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백신은 싫고 나는 여전히 그게 제약회사의 음모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을 끌고 누가 이제 좌우의 대통합을 이뤄냈냐 하면 네. 오늘 다룰 바로 RFK 주니어. 그렇습니다. 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라는 네, 지금 그 이름도 화려한 미국 로얄 패밀리. 그렇죠. 네.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폴리티코의 기사가 났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야. 구루가 되셨다. 아니 폴리티코가 저렇게 시니컬한 단어를 쓸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고 약을 적게 먹으라고 했다. 그렇죠. 네.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사실 저분들끼리도 혼란스러운 게 또 그 와중에 RFK 주니어는 네.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역피라미드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그 따라하는 분들은 막 채소를 많이 먹고 약을 적게 먹고 팔목에다가는 뭐 이렇게 웨어러블 네. 그런 디바이스 장착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자인지 공화당 지지자인지가 헷갈리는 행태가 돼버렸어요. 네, 혹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진인지. 예. 네, 그게 이제 RFK 주니어가 네. 좌우의 대통합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랄까 RFK 주니어의 인기의 한 10%는 케네디라는 성에서 오고 네. 나머지 90%는 안티백서라는 정체성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티백서가 진심으로 따르고 싶어하는 정치인. 네. 네, 이돼 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생우유 옹호자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정치적인 감각은 상당히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저 뭐 정치에 대한 건 잘 모르지만.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한 얘기를 제가 꼭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냐면 네. 미국의 그 식품 영양학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권위 있는 그 마리온 네슬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80대인 은퇴한 영양학자가 있어요. 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음식 정치학, 푸드 팔러틱스입니다. 푸드 폴리틱스, 네, 음식 네. 정치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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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이건 정치적이다. 음식이라는 거는 그냥 뭐 건강에 좋고 건강에 나쁘고 이걸로 우리가 이걸 먹고 저걸 먹고 이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상당 부분은 그 결정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거는 다 정치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정말 꾸준히 하신 분이거든요. 그 대학 선배들이 저더러 자꾸 맥도날드 간다고 미제의 앞잡이라 그랬는데 그 얘기는 아닐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뭘로 예를 들으냐 하면 네. 가끔가다 이제 그 뭐 이야기할 때 치즈가요. 영국에서 이제 케이티 미들턴이라고 하는 왕세 손비가 치즈 먹는 걸로 다이어트 해가지고 결혼 전에 살을 뺐다. 아, 다이어트 홍보네요. 네, 라는 그런 기사가 떴었을 때 네. 그 카티지 치즈 같은 게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트에서 다 팔렸었어요. 아,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군요. 네, 네. 근데 똑같은 매체에서 네. 저 북한의 음. 김정은이 음. 이제 그 절뚝거린다라는 기사를 똑같은 매체에서 몇 년 뒤에 네. 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치즈만이 먹어가지고 통풍설 같은 게 있었죠. 김정은. 네, 뭐 네. 절뚝거린다, 비만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치즈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게 건강에 좋은 음식이냐,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냐.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영양학적인 얘기 같지만 미들턴을 가지고 치즈를 얘기할 때 생각하는 치즈와 김정은을 얘기할 때 치즈가 정치적으로 다른 도구네요.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얘기는 되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 영양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독재자에 대한 비난 혹은 왕실 패밀리에 대한 부러움.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김치 먹는 사람들.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김치가 건강 음식 네. 뭐 이렇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건강하고만 관련이 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상징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네. 2010년대에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에 북유럽이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먹는 거에도 마찬가지. 껌도 북유럽. 지금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수식어는 프리미엄을 얘기하고 웃돈을 뜻하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뀌면 음식도 그냥 바뀌어버리잖아요. 정치적인 위상에 따라서 한국 음식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달라지죠.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라는 건 정치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건데 네. 그거를 이번에 RFK 주니어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도 보시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그걸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죠. 이번에 내놓은 피라미드도 보세요. 피라미드가 사실은 식품 피라미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식품 피라미드가 사실은 오바마 때 식품 네. 피라미드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마이 플레이트라는 걸로 바꾸자 해서 접시로 바꿨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피라미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이겁니까? 네. 이 피라미드. 이게 뭘 피라미드 뜻하는 겁니까? 뒤집었습니다. 네. 역 피라미드. 예전에는 맨 아래쪽에 있는 통곡물을 많이 먹어라. 뭐 채소를 많이 먹어라. 저런 것들이 아래쪽에 그 크게 이제 그 베이스를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거기가 이제 거꾸로 뾰족해지고 위쪽에 뭐 유제품 단백질 많이 드는 음식을 더 많이 먹어라. 그다음에 채소 과일도 위로 올라가긴 한데 블루베리 너무 크게 그렸다는 뭐 비판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보시면 그러네요. 왕블루베리네. 네, 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일상적 과식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네. 이 사람이 진짜 이걸 정치적으로 가져간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렇습니까? 원래 피라미드대로 하면요. 그냥 원래대로 피라미드 삼각형 그리고 아래쪽에 고기를 그리면 자기가 원하는 뜻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네, 그런데 피라미드를 굳이 뒤집었어요. 예. 이건 뭐냐면 이거를 뒤집어야 사람들이 더 화제성이 있고 뒤집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언론에서 더 많이 다뤄주겠죠. 행정관청의 FDA의 입장에서는 이 삼각형을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죠.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은 정치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비주얼로 정치를 해야 하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뒤집을 필요는 없어요.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냥 그저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만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예. 근데 굳이 뒤집었다. 그러면 이건 결재권자의 의사인 거예요. 이 디자인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 피라미드 해석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보고 뭔지도 모른다. 15분 동안 네. 무슨 말씀 들은 건지 알겠어요. 음식 갖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건가?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니까 이분한테는 비살균 우유 운동이 되게 중요한 거죠. 안티백서를 위한 훌륭한 음식을 찾다 말고. 네. 예. 현대의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우유를 권해보자. 그렇죠. 마침 로우 밀크라는 멋있는 이름이 있어. 그렇죠. 전문 용어는 비살균 우유지만. 네. 거기다 지금은 비살균 우유가 네. 미국에서 굳이 내가 비살균 우유를 마셔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비쌉니다. 일반 우유보다. 그런 얘기는 옛날에 들었던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우유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뺀 지방 갖고 또 파니까 네. 지방 빠지고 멸균 해놓은 건 좀 더 싸게 판다. 그런데 사실은 네. 비살균 한다고 그래서 지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요. 네, 물론이죠. 네. 근데 이제 비살균을 했으니까 뭐 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복잡할 거예요. 그 애초에 기왕 더러운 채로 운반하다 보니까 썩을 확률도 높고. 그렇죠. 애초에 사실은 우유 자체가 왜 살균을 하게 된 거냐면요. 이제 그 19세기, 20세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도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그냥 우유 짜가지고 옛날 마시고, 집들은 옛날 집들은 그랬다. 네. 농장에서 그냥 우유 짜가지고 그거 냉장고에 넣었다 마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도시화가 되니까 우유를 운반을 해야지 되잖아요. 우리 집에 소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짜자마자 먹으면
그래도 뭐 균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번식을 할 확률이 좀 적은데 이걸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럼 그 위태로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네. 늘 배우는 상온에 그대로 두기를 한동안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우유가 이제 상해 버리는 거죠. 그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이게 우유가 1938년도에는 미국에서 사실 감염병, 그러니까 세균이나 이런 거 감염돼서 걸리는 병의 25%, 4분의 1이 우유 때문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라면 넷 중에 하나는 우유 때문에였다. 그렇죠. 기술이 미비하던 시절에. 네. 그래서 이게 그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도 비살균 우유를 선호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뭐 누군가한테는 슬픈 일이지만 네. 가끔씩 그 선상에서 잡은 보거 그대로 처리해서 드시다가 다 같이 매우 힘들어하거나 위독해지시는 기사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실 수 있죠. 네. 근데 네. 이제 이 그런 비살균 우유를 좋아하는 분들이 과학적인 근거가 1도 없냐 네. 하면은 그건 아니고 약간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스위스 쪽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90년대 이제 스위스에서 연구를 한 건데 네. 시골 농장에 사는 그런 아이들이 도시에 사는 아이들보다 알레르기 질환이 좀 적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알려진 게 뭐가 있냐면 하나는 환경이 워낙에 미생물이 가득한 환경이어가지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이제 뭐 네. 접하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알레르기 반응이 좀 적은 쪽으로 간다. 이런 가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유 속에 뭐 락토페린 같은 그런 뭐 좀 면역을 좀 자극해주는 그런 단백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살균을 안 한 우유를 마시면 그런 게 조금 어떤 면역 체계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것도 만날 네. 수 있는 다양한 미생물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살짝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거를 우리가 포기를 하느냐?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살균 우유가. 살짝은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정재훈 약사의 온건한 표현을 저는 이제 알아듣죠. 네, 1%만 맞는 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미국에서 요 실제로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1998년부터 2018년 사이의 통계예요. 근데 살균 처리된 유제품하고 그다음에 비살균한 거하고 차이가 질병 발생률이 네. 840배 차이가 납니다. 840배. 840배 높고 입원율은 45, 45배. 네. 95% 신뢰 구간은 34배에서 60배 사이. 그러니까 최대로 치면 59배까지 난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요즘에는 뭐 조류 인플루엔자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조류 인플루엔자 자체가 혹시라도 소에 감염이 되면 우유를 통해서 또 그게 인간한테 감염이 될 수도 있다. 소에는 이런 감염이 우려도 있거든요. 된다면서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살균한 우유를 마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게다가 네. 얼마 전에 한국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란 대량 수입한 적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 계란까지 한꺼번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좀 원성이 있던 때가 있었는데 그랬던 이유는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조류 인플루엔자로 양계 농장이 다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도축을 다 살처분을 해버려서. 네. 그러니까 미국 대륙에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비슷한 옆 동네에 있는 소한테 옮겼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걸 그냥 잡수라고 RFK 주니어는 말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논쟁이 있어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RFK 주니어가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뭐 10가지가 있다. 10가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시 또 이 온건한 네. 표현으로 돌아옵니다. 그 항상 과학자들이나 이제 어떤 그런 쪽의 전문가들은 다 틀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대중을 이끌지 못한다, 대중의 관심을 끌어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네. 식품공학의 화법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네. 공학자는 혹은 뭐 약학을 배운 분이든 학자는 리볼버에 한 발을 넣은 다음에 너는 87%의 확률로 산다. 하지만 일반에서는 이걸 하이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과학자 중에 누군가가 네. 미국의 대선에 나간다. 이길 수 있을까? 못 나가. 절대 못 나가지도 이겨요. 못하지만 이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네, 절대 못 이겨요. 네. 근데 정치판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네.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든지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은 단순하게 어떤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와닿지만 진실은 아닌 이런 얘기를 하는 쪽으로 힘이 쏠려버리고 조금 복잡하게 보이거나 약간 균형이 맞춰지는 그런 얘기는 쏠리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도 로버트 그 RFK 주니어가 네. 실제로 무슨 뭐 아동 이게 건강 뭐예요? 보호 컨퍼런스한테 가가지고 거기에서 네. 자기는 생우유만 마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말 많이 한다면서요. 네. 저게 벌써 지금 2023년인데 저 좋아요 숫자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네요. 저 때는 지금처럼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사실 뭐랑도 약간 관련이 돼 있냐면 모두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뭐 나는 생우유를 마시고 건강하다, 나는 생우유를 마신다 하는 이런 거하고 약간 백인이 우월하다는 그런 거하고도 접점이 있죠. 언젠가부터 그렇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그런 건 못 느꼈는데. 네. 그러니까 우유 자체를 소화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유당을 소화한다는 게 뭐 대단한 능력은 아니지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부끄러운 게 술에 대해서 잘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네. 우유 잘 먹는다는 표현도 뭐 대단한 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유를 마셔서 소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예. 유당을 소화를 못 시키면 그걸 유당 불내증이라고 불렀거든요. 유당을 맞아요. 못 참아. 요즘 그렇게 안 부릅니까? 요즘은 사실은 정확히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네. 유당을 소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변이다. 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당에 대한 어떤 그 영어로 락토스 퍼시스턴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그걸 소화시키는 사람들이 그게 기준 평균에서 벗어난 거고 아. 원래 모든 동물이 다 그죠. 나이가 마음에 들면, 안 든다고 다 병이라고 부르면 안 네. 되죠. 나이가 들면 유당은 소화를 못 시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엄마 젖을 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변태들이죠. 네. 근데 사람만 네. 굳이 이제 그 모유가 아니고 사람만 소젖을 영원히 먹을 먹어요. 걸 뺏어가지고 먹으니까 이제 그게 있는 건데 네. 네. 뭐 그거 자체야 식문화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간에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들은 우유를 마시고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약간 또 정치적으로 가지고 가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진짜 혼란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저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약간 구루 같은 분들 시골 동네에 기르고, 예. 네. 머리 기르고 막 그 돌을 닦는 듯한 그런 스타일의 진짜 리버럴한 그러니까 만사를 요즘 같으면 유튜브에서 1000만 조회수씩 기록하실 네, 네. 만사를 다 자기가 만들고 모든 걸 다 자기가 해결하는 분들 맞아요. 미국판 나는 자연리더에 나올 그런 분들이 이걸 옹호했던 건데 그런 분들은 그냥 거기 계시면 되고 일반 미디어는 그걸 무시했는데 네. 지금은 이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인데다가 차세대 대권 주자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러면 법으로 애들 학교에 납품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걸 원하지 않는 애들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러시안 룰렛을 해야 네. 되거든요. 설마 이제 그렇게까지 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미국의 역사가 재밌는 게 사실 미국의 FDA를 만든 분이 있거든요. 네. 하비 와일리라고 하는 그 화학 쪽에 전공하신 박사님인데 이분이 미국의 FDA가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정말 헌신을 한 분이고 그때 왜 그랬냐면 저때 이제 그 식품을 가짜 식품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유를 물에다가 분필가루를 넣어가지고. 네. 80년대 좀 미안합니다만 중국 뉴스에서 가끔 보던 미국도 해괴한- 다 거쳐갔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저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정말 미국도 끝내줬어요. 지금 중국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우유를 타가지고 묽게 하고 거기다 분필가루 타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고. 포도당을 꿀로 네. 팔았다. 네.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도. 네. 석탄을 넣어서 딸기잼이라고 했다. 네. 야, 강한 자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었네요. 그때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때 20세기 초에 이 하비 와일리라는 분은 사실은 살균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우유를. 근데 그때 이유는 살균을 하게 되면 저품질 우유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유통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기꾼이 하도 많으니까. 네, 사기꾼 가려내려면 엄격하게 위생관리를 해서 생우유를 유통을 하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생우유를 위생적으로 만들어도 그거 자체가 세균 오염이나 이런 위험이 너무 커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유는 살균하는 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유는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온살균이 있고 하나는 이제 고온살균이 있는데 저온살균이 63도 정도 부근에서 한 30분 정도를 살균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72도, 75도에서 한 15초에서 20초. 이거 두 가지는 다 저온 살균에다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130도, 150도 정도에서 짧게 살균하는. 요거는 이제 초고온 순간 처리법으로 해서 멸균 우유라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유인데 냉장고 안 넣어도 되는 거. 요건 멸균 우유고. 그렇죠. 군인들을 위한 우유죠. 예. 우유인데 이제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거는 이제 살균 우유죠. 살균 우유에는 그래도 유산균이나 이런 게 좀 살아 있고 네. 멸균 우유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우유를 드셔도 큰 차이 없어요, 사실. 뭐 유산균 좋으면 요거트를 드셔야죠. 물론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트를 드셔도 거기에 들어있는 균들은 우유하고 요거트 속에서 살게 돼 있는 균이기 때문에 사람 장 속에서 사람은 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재현 역사가 이 얘기를 은근 여러 번 하셨거든요. 네. 제 머릿속에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정재현 역사 그 말씀을 하시면 바로 듣고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전 집에 가는 길에 요거트를 사야겠으니까. 네. 아, 그렇죠. 네. 이래서 진짜 과학을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생우유를 마시면은 스위스 시골의 아이들이 뭐 알러지가 좀 뭐 더 적은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생우유를 마시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큽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균 감염 위험이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답을 하면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고 피라미드가 역으로 되고 이런 모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 이거는 과학이 아니고 정치구나. 안전이 아니고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가 바뀌면 이건 또 바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정치 시간에 주변 사람들 무서워서 이번 주에 말 안 하는 게 있거든요. 여당 내 싸움이 많아요. 네. 근데 싸움의 끝 문장이 이렇게 끝나요. 당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것 같다. 대통령을 제끼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것 같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뭘 집어넣어도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스펀지밥 극장 개봉을 붙여도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네. 문장 만들기는 매우 정치적이더라고요. 아까 살균우유, 멸균우유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살균우유와 멸균우유를 합치면 한국에서는 우유입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를 해보자고 생각을 했더니 미국에서 요즘 쓰이는 우유에 대한 단어들을 찾아봤거든요. RFK 주니어와 트럼프는 이 살균 안 된 우유, 멸균 안 된 우유를 전지방 우유, 일반 우유, 혹은 리얼 밀크, 진짜 우유 이렇게 불러요. 네. 더러운 우유라는 말 대신 다른 정치적인 힘을 얻더라고요. 그리고 단어의 정치적인 힘을 얻어서 그 우유를 되살리죠? 그럼 그것 때문에 누가 죽더라도 제가 여러 번 말하는데 죽은 유권자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유를 다시 위대하게 만든 내 업적은 남는 거죠. 그렇죠. 네, 더러운 우유를 네. 리얼 밀크로 만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무섭잖아. 일반 네. 우유가 뭐야. 네. 이걸 주장을 했던 진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뭐 리얼 푸드를 먹어야 된다 주장을 했던 분은 마이클 폴란이라는 미국의 이제 푸드라이터고 그분은 성향이 이쪽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오히려 그걸 보수 우파에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치즈를 가지고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처럼 네. 우리가 그러네요. 네, 네. 건강이나 영양 얘기하지만 사실 음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다라는 거를 뭐 확인할 수 있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고 실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권해도 똑같아 보이냐, 누가 먹어도 똑같아 보이냐.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하냐를 수치로 한번 보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국내까지 여파가 아직까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다행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을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에 흔들려 가지고 바꾸는 일은 없는 게 좋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식단은 이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쭉 밀고 가는 게 좋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는 거는 사실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오늘의 그렇게. 방송을 장동혁 대표나 고성국 씨가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우유 먹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쓸 사람들입니다. 네. 사례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먹는 이야기 시간, 드시면 안 되는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정재훈 녀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